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원래 분위기가 이런데요. 아까는 좀 제가 처음이었어서. 처음이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창업자 이효입니다. 네, 포커스의 명홍준입니다. 네, 오늘 그 두 번째 섹션, 순서가 AI와 모바일. 아주 어려운 주제. 좀 다소 어려운 주제인데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박민우 대표님, 권지훈 대표님 개인 회사 소개 및 개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립니다. 켜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보급형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드는 아스토리의 대표 권지훈입니다. 저희 아스토리는 그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뭐 전문적인 인공지능 특정한 분야의 인공지능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이 솔루션을 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이제 기존 가전제품들이 이제 자동으로 인공지능화 시킬 수 있는 냉난방기 조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환경을 조절하고 채용 분야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솔루션에 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박민우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클라우드웍스 대표를 맡고 있는 박민우라고 하고요. 저희 클라우드웍스는 요새 핫한 이제 딥러닝을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근데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가공을 사람이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소싱으로 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네. 저희는 지금 뭐 생긴 지 6개월밖에 안 된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아주 극초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소싱으로 그 수집하는 데이터가 주로 어느 영역 데이터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비전 쪽, 그다음 이미지, 영상, 영상 쪽하고 이제 CCTV는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스피커 많이 쓰이는 음성을 수집하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동영상 쪽 데이터 가공도 저희가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재미있는 것이 원래 웹 베이스였습니다. 웹 기반에서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한 달 전에 이제 모바일 앱을 출시를 했는데 사용자들이 한 60%가 모바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클라우드 소싱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소싱으로 어떻게 수집하시는 건지 그 데이터가 뭐 더 효율적인 면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고객으로부터 받으면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영역을 찾아준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목소리로 어떤 특정한 문장을 읽어준다거나 라벨을 붙인다고 하죠. 레이블링이라고 하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저희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작업이 주어지면 그 작업을 우리가 주어진 가이드대로 레이블링을 하는데 보통 건당 뭐 비싸봐야 한 40원, 싼 거는 20원 뭐 이렇게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중요한 고객이신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달 동안 가장 돈을 많이 버신 분이 한 370만 원? 네. 그러면 이게 보상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뭐 100% 돈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작업을 하고 매주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통장으로 싸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는 뭐 쿠폰이나 뭐 이런 거 주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바로 그냥 통장에 싸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죠. 그 인간이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이드대로 뭐 라벨링이나 레이블 되는 거는 어떤 완성도나 이런 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성도가 높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충 하겠죠. 그렇죠. 네. 아까 20원, 40원 얘기하니까 매우 대충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미국에는 이런 류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최근에 뭐 300억씩 투자받은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쪽하고 차별화된 부분들은 저희는 모든 작업을 100% 전수 검수를 합니다.
내부에서 아니요. 검수자도 크라우드 소싱으로 합니다. 아, 검수자. 근데 어떤 분들이 검수자냐면요.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등급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이상이 되면 실버 등급이 되는데 그 실버 등급 작업자들 중에 반려율이 적은 사람들을 저희가 컨택을 해서 검수자로 전환을 시켜요. AI 회사인데 다 사람이 하네요. AI가 안 하고. AI를 사실은 앞으로 미래 이 시대의 변화에 보시면 인공지능이 거의 대부분을 다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주기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들이. 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고용의 질은 떨어지지만 고용의 양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미래 예측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게 올 거라고 봅니다. 얘기로 갑자기. 그러니까요. 인간이 편하려고 인공지능을 개발시켜 왔는데 거기에 종속되는 느낌이 약간. 하나 더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러면 크라우드웍스에서는 그렇게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부에서 어떤 알고리즘이나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에 쓰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뭐 필요로 다른 하는 큰 회사들한테 기업이나. 판매하시는 걸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딥러닝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자기 업무의 개발 업무의 70%를 전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재강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만 안 하면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저희한테 달라는 얘기죠. 대신 네, 해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저희가 생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다시 저희가 사실 작업자, 검수자 이런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 반려가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케이스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사실 이걸 다시 학습을 또 시켜요. 네. 그래서 이제 검수자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대표님과 서비스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oT 하고 좀 AI가 연결돼 있는 그런 서비스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 솔루션을 만들 때 네. 원래 기본은 이제 IoT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인공지능. 네.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 빅데이터 얘기 나오고 네. 데이터 마이닝, 뭐 수집 기술 이제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그걸 통칭해서 인공지능을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전처리 부분도 하나의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지금 자동으로 수집하고 학습해서 서비스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한 게 한 5년 전에 이거는 이제 뭐 대박 아이템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이게 와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거는 이 솔루션 네.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IoT 제품과 결합시킨 게 이제 이번에 출시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젝트가 원래 정부의 글로벌 전략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 큰 회사가 만든 이제 네스트. 네스트 네. 기존 뭐 냉난방기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네. 스케줄화 시켜서 데이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좀 더 서비스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존에 있는 가전 제품 지금 냉난방기로 여름에 이렇게 팔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옛날 TV, 오디오, 냉난방기 근처에 저희 제품을 두게 되면 이제 그 제품이 사람 대신에 이제 조정을 시켜주고 에너지 절감을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그 IoT 요즘 뭐 누구나 뭐 요즘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가진이 네.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 거 같은 경우 음성 부분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뭐 외부 온도, 외부 환경, 그다음에 실내 사람 활동 그 한 포인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하는 식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냉난방만 놓고 본다면 네스트랑 성능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선 냉난방 그 봤을 때 네스트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케줄을 해놔요. 네. 스케줄을 해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변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구글이나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 전처리 작업이나 다른 제품에 이제 넣어서 또 이제 활용하는 형태고요.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기본 중앙에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서비스를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정리를 해서 이런 서비스를 뭐 예를 들어 온도가 18 밖에 24도인데 여기 온도가 30도야. 그럼 이제 낮춰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네. 들어 보면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만 유아 모드를 하나 만든다. 이제 에어컨 업체에서 유아 모드를 만들어서 이 서비스를 사람들에 제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유아 모드로 하기 위해서 애를 두고 테스트 환경을 이제 만들어서 그 유아 모드를 이제 사람들에 제공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사용자들은 그 유아 모드를 잘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아기가 크게 되면은 그 유아 모드는 쓸모가 없어지는데 네.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그 모드를 이제 직접 이제 청소년 모드로 자동화처럼 변하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과 이제 모바일이거든요. 그 인공지능이 사실 이제 뭐 2012년도 10년도 초반에 딥러닝이 나오면서 확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이제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모바일과 결합하면은 폭발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인공지능과 모바일. 거기에 요즘은 이제 음성 쪽으로 많이 좀 가 있잖아요. UI, UX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어떨 것 같은지. 예. 어떤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은지. 인공지능과 모바일. 모바일 자체라는 건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무수한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들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연결시킬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만 기술이나 전체의 작업을 통해서 그 AI 구조에 따라서 그게 어떤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과 AI는 이제 굉장히 좋은, 모바일이 모든 것들의 AI 중점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모바일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게 데이터 수집, 실시간 데이터 수집 통로다. 네, 맞습니다. 예. 박 대표님은 모바일과 AI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모바일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이긴 한데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구글이 위치 정보. 네, 예. 네. 위치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에 있는 AI 스피커들을 사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말들을 수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네. 이 스피커까지 수집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서버로 올라갈 때는 식별자가 있으면 안 돼요. 국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하면. 저 와이프는 저도 이제 그 네이버 웨이브. 예 네. 웨이브를 갖고 있는데 셀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집에서 셀리가 제일 말을 잘 듣는다고. 예,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수집을 하고 있나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통신사에서 나오는 AI 스피커들은 수집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수집을 해서 식별자를 빼고 서버에 옮기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 음성이 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버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 정보와 같이 기록이 되면 네. 이건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분리시키면 개인화가 안 돼요. 사실은 AI 스피커라면 제가 자주 얘기를 하면은 제 말을 더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바일이 중요한 이유가 요새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칩들이 굳이 서버에 있지 않아도 이제는 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이 가능한 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버에 가지 않고 이 스피커 안에서 또는 저희 스마트폰 안에서 제 음성이 학습이 되면서 점점 더 제 말을 잘 알아듣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AI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그 빅4, 뭐 빅5들이 더 주도권을, 왜냐하면 그쪽에 데이터가 다 모여 있고 그러니까 자금력도 돼 있고 그쪽으로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연 AI 기업이 글로벌
까지 성장 가능한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가능성인 여전히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빅플레이어들이 워낙 네. 다 장악하는 듯하게 보여서 그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요, 그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쓰이는 쪽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가장 좋은 게 사실 블랙박스입니다. 근데 네. 의외로 유럽이나 미국의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30% 40%밖에 안 되는데 국내에는 거의 90%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 능력은 저희가 더 빠르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해외에 있는 AI 솔루션들이 국내에서 적용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신성. 그러니까 업데이트 최근 정보 데이터.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거죠.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 거냐? 음성 인식이. 어차피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거고요. 그다음 우리나라가 의외로 전 세계에서 패션 쪽이나 가구 쪽이 굉장히 빠르게 최신의 트렌드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패션 데이터를 가지고 100만 건을 학습시켜봐야 국내에 오면은 거의 잘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패션의 용어들, 그다음 패션 아이템들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해요. 그러면 변하는 걸 계속 또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최신성이란 부분에서도 국내가 그런 걸 이제 학습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력도 충분히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국내에서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도 좀 충분히 경쟁력이 구체적인 있죠. 목표를 가지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권 대표님.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음성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선 학습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학습하는 이제 프로세스 알고리즘 분들은 많이들 나와 있고요. 그 수준 차이가 뭐 조금 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 차이가 소비자가 느끼기엔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막 음성으로 나오는 게 좀 많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성 스위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켜지는 거는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니고 음성 스위치인 거죠. 하지만 이 학습하는 솔루션 자체에 대한 알고리즘은 수준 차이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냐. 그게 이제 모바일이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부분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옛날부터 제조 베이스가 좀 가장 센 게 많았고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해외에서 좀 갖고 온 게 많았는데 우선 그 색깔 자체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파고 나오잖아요. 네. 바둑 게임으로 좀 몇천억 투자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파고를 만들어서 투자해 주세요 얘기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고 절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그맣고 좀 이제 빨리빨리 경쟁할 수 있는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서비스 기획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또라든지 기획 부분으로서 이제 풀게 돼버리면 저희는 충분히 대한민국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는 제품 자체도 아까 넥스트랑 비교했지만 가격 자체 부분에서도 반 가격 이상 더 싸고요. 네. 그 제품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충분히 기획 부분에 기술적 부분이라기보다도 기획이나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잘 만들어내면 충분히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경쟁을 많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일반인에서 저도 뭐 그 AI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파고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한번 꺼내 보면 실제 알파고 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전혀 주입하지 않은 알파고가 가장 높은 퍼포먼스 성과를 내더라.
라는 얘기가 AI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은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AI들을 말씀을 주셔서 그럼 궁극적으로는 정말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어떤 로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시대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로직이란 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알파고도 이제 이런 이 한 수를 뒀을 때 다른 이 수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하나씩 만드는 이제 프로세스 계속 넓혀 나가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로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거는 저희 시스템이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 대부분 큰 업체는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구글 같은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던 이유도 구글, 애플, 삼성에서 이제 보여주는 방향에서 너무 데이터가 이렇게 많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 네. 근데 도시 전체가 서버로 구현되어 있고 여기서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많은 데이터 왜 못하지? 라는 부분에서 너무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활용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로직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로직대로 정렬시킬 수 있는 자동 프로그램 로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얘기는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뭐 두 대표님이 보시기에 물론 하시는 사업도 있지만 그 AI 영역 중에서 그래도 제일 향후 5년, 뭐 10년 이내 제일 유망한 분야가 어느 쪽 같아? 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현재 가장 많은 이제 사업적 기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 문제와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법적인 규제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도덕적인 문제도 있어요. 도덕적인 이슈도 있죠. 타겟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인을 보호할 거냐, 행인을 보호할 거냐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인을 보호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면은 팔리지가 않을 거고요. 그다음 행인을 보호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회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자율주행차 기술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는 매우 가능성이 높고 파급 효과도 크지만 잘 안 될 것 같고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네. 예. 그리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잘 될 것 같은 거는 이제 번역이요. 그러니까, 번역. 예, 그쵸. 그러니까 이제 통번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외 나가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요새 이제 무선 이어폰 쓰는데 둘 중에 하나를 상대방한테 주면 이제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네이버에서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네. 만들어서 이번에 라인에서 출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같이 네이버 투자 받은 회사 중에 하나여서 거의 랩에 같이 있는데 네. 이거 나오면 진짜 전 세계 어딜 가서도 편하게. 너무나 편하게 네. 여행을 할 수 있겠다.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이어폰이 출시된다면 세상이 많이 바뀌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있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나요? 예, 기술적으로는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어. 예, 출시는 내년 3월에 출시할 것 같아요. 내년. 예, 네. 네. 권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네. 지금 유망한 분야나 마지막 네. 하고 싶은. 우선 뭐 요즘 뭐 헬스케어, 바이오 뭐 여러 분야 막 좋은 분야로 뭐 보고 네.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우선 산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제 인력들이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자리는 한정되고 산업이 변하는데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찾아낼 수 있는 시장을 계속 찾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분야를 되게 잘하고 맞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 분야로 봤을 때는 채용 시장 분야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채용 하고 시장. 있고요. 예, 채용 시장 쪽이가 그다음에 요즘 전세 채용 시장 그러면 아까 원티드는 어떡하지? 원티드랑 뭔가 예. 매핑을 AI를 빨리 도입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원티드 시장은 전 되게 좋다고 보고 아,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고 굉장히 크게 더 네.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 다른 예. 부분이겠지만 그 분야와 이제 홈 IoT 시장 쪽 홈 지금 IoT. 예전부터 한다고 했지만 기술들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빠르게 적용하냐 현재 나오는 옛날 아파트나 건물들을 다 싹 다 갈아엎어 공사를 해서 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바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냐라는 빠르게 도입시킬 수 있는 홈 IoT 시장. 근데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AI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채용 분야나 홈 IoT 분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제 그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장이 이걸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쉽게 정의시킬 수 있는 저희 아스토리를 좀 많이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그 인공지능과 그 모바일 네.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그 좀 통찰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